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잃어버린 우리의 학문 사주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주제는 사주학의 역사를 돌아보다 라는 주제로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사주학은 우리 고유의 학문이다 라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서두에 잃어버린 우리의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교보문고 가셨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서적에서 전부 보면 사주학은 중국의 거고 성명학은 중국의 비전에 이름 짓는 법이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용마하도에 관해서, 신구낙서에 관해서.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자, 사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간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간지를 사용해야지만 사주학을 할 수 있어요. 사주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간지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지에 관한 기록이 없다면 사주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는 어떠한 역사의 기록에서도요, 간지에 관한 기록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에서는 최초의 간지가 사용된 것이요, 신의 혁명이라는 그 사건인데요. 이 중일전쟁 이전에는 어떠한 기록에도 간지에 관한 기록을 단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역사서 어디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에는 간지에 관한 기록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을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들 광개토대왕비 이렇게 비문 이렇게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요, 이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가 신묘년에, 신묘년 간지죠. 영락 6년 병신년에 병신 간지죠. 영락 8년 무술년에 무술 간지예요. 영락 9년 기해년에 기해 간지입니다. 영락 10년 경자년에 경자 간지입니다. 영락 14년 갑진년에 갑진 간지입니다. 영락 17년 정미년에 정미 간지입니다. 영락 20년 경술년에 경술 간지입니다. 이렇게 고려의 광개토대왕비에도 간지에 관한 기록이 모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신라에서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임신석이서, 임신년에 두 화랑의 맹세를 담은 비석, 임신년 간지죠. 이렇게 삼국시대도 우리는 간지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요, 모든 사건들이 다 간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무오사와 갑자사와 모든 것이 다 간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어떠한 기록도 이 간지에 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지학은 어느 나라 학문일까요? 셰익스피어와 톨스토이, 해밍웨이가 중국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마치 그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학문을 중국 거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실마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사주학을 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얘기하고 있는 용신, 희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용신과 희신은 사주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단 한 번은 들어봤을 그런 말들입니다. 만약에 이 얘기에 관해서 모른다 그러면 사주학을 하는 분이 아니겠죠. 자, 이 용신과 희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용이라는 건 쓰다라는 말입니다. 동사예요. 신은 명사, 귀신이라는 명사입니다. 동사와 명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동명사입니다. 희는 기쁘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신은 명사죠. 형용사와 명사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동명사죠. 이러한 언어체계를 가진 민족은 일본 민족밖에 없습니다. 동양의 어느 민족도 이러한 언어체계를 가진 민족은 없어요.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는 동사와 명사가 붙을 때는 반드시 그 사이에는 뭐가 붙냐면요, 조사라는 게 붙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나는 밥을 먹는다, 밥을, 을이라는 말이 붙죠. 이걸 조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언어체계 또는 중국의 언어체계에는 반드시 이 조사라는 품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언어에는 이 조사가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지금 우리 음식으로 보면 야끼 우동, 타코야끼 이런 것들입니다. 동사나 행위들이 명사와 붙어서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말들은 전부 일본 말들입니다. 이거 일본 말이죠. 그런데 사조학을 하는 사람들 이거 전부 중국말인 줄 알아요. 중국 분들한테 이 얘기 한번 물어보세요. 중국말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조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적천수에 나온 말이랍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적천수가 중국에서 쓰여졌다 그러면은, 그죠? 조사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에는 보면 용한다 라는 그렇게 적용되고 사용이 됐죠. 희한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일본에서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를 중국 거다 라고 바꾼 거는 누가 될까요? 일본이겠죠. 이런데도 사조학자들은 아직까지 이 사조학은 중국의 겁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멀쩡하신 분들도 사조학 분야에만 들어오시면 바보가 돼버려요. 도대체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지 않아요. 학자라는 건요, 그죠?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내가 아는 어떤 이론들이 역사적인 근거는 뭔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때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게 학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조학을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절대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용어들 다시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 일본식 용어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조학이 중국에서 근원을 했다.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해밍웨이가 중국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이러한 오는 절대 범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